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투자자 누구 아냐? 라고 물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제 워렌 버핏 정도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세 편에 걸쳐서 재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편은 좀 길어져서 두 영상을 찍을 거지만 첫 번째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이 무엇을 중시해서 투자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숫자적인 것들을 어려워하셔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 더 나가면 자본 변동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더해지느냐? 주가가 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지금 싼지 아니면 팔려고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맞게 파는 건지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재무에 대한 지표 플러스 현재 주가를 가지고 하는 게 재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막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이거의 한계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제가 정말 이 그 스토리 투자를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 찍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실적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보고 이건 매수할 타이밍이다. 또 반대일 수 있겠죠. 이거 실적이 지금 막 착살이 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높은 상태네. 그럼 일단 빨리 정리해야지.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뭐라 그러나요? 물음표를 던지시죠. 기본적으로 제 가정은 뭔가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패턴을 유지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실적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오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도 당연히 그 실적 따라서 같이 오르고 언젠가는 이제 지금 이 정도 기울 기간이 더 가파르게 기울어져서 이제 실적과 만나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바로 이 재무 실적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냐? 그러면 이제 다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재무 분석 왜 하나 이렇게 되지만 이제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평균적으로 3% 성장을 해왔던 회사는 그래도 올해 3% 정도 성장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재무 분석을 제외한 예측이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 분석과 함께하면은 저평가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무 분석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바로 빠르게 이제 리스크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의 미래, 또 회사의 미래, 또는 이 제품의 미래, 서비스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미래에 대한 구간도 이제 이런 좀 더 남들보다 다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 영상 시리즈 중에서 반도체를 올렸어요. 만약 재무 분석을 다 될 거면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다. 디램의 이제 가격의 이제 변동폭,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기 변동에 따른 큰 그림, 거기에 이제 그 디램의 수요 공급에 따른 작은 그림, 그걸 통해서 이제 삼성 주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젝션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향성을 예측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언제쯤 사고 언제쯤 저평가돼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반대로 제가 생각하기엔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지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실적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샀던 게 월트 디즈니였는데 제가 샀던 이유가 월가에서는 이제 그 넷플릭스 vs 이제 디즈니 플러스 걔네가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드는데 물음표 던진 거예요.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냐 니네가?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원래 디즈니 팬이고 마블의 팬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마블 없는 넷플릭스 볼 거면 안 본다. 그리고 봐도 지금 넷플릭스 봐도 그냥 둘 다 보면 되지. 둘 다 가격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왜 자꾸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실적이 어, 좋아질 거라고 봐서 이제 그때 매수를 했었던 거고 사람들도 거기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같이 흐름이 이제 좋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숫자에서 끝나면 안 된다. 숫자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멘트를 하자면 중국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종목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3편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중국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려서 정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결국 제 말이 맞았던 거래 정지가 된 차이나 그레이트의 예를 보면은 그 재무지표를 보면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다 보면 이제 이상한 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분석 그냥 이런 저희가 오늘 하는 말씀드리는 재무 분석을 하면 이 회사는 당장 사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주는 그럼 어떤 주식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이제 중국주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한국상장 중국 주식에 대한 그걸 보시면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왜 하나요? 돈 벌려고 하죠. 그러면 회사 경영을 왜 하나요? 주주들 돈 벌어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 돈 벌어다 주려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입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회적 가치,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다 수익성, 이제 돈을 버는 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제 파는데 이 핸드폰은 취업이 된 20대 후반 남자들만 산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20대 후반 남자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0대 후반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야 내 수익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에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논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멋있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회사가 왜 존재하냐, 주식회사가 왜 존재하냐,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수익성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익성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막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연봉 1억입니다. 근데 내년에 한 50% 확률로 잘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죠. 똑같아요. 기업도 지금 당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려고 해요. 수익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는 얼마나 잘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퍼, EPS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는 퍼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맨날 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냐, 같은 자원을 가지고 얼만큼 돈을 더 잘 버느냐, 경영을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번 돈을 우리 주주들한테 얼만큼 나눠줄 생각이 있느냐, 배당을 얼만큼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EPS는 뭐냐면 이제 한 주당 이 주식이 얼만큼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내 주식이 얼만큼 돈을 벌었냐. 그리고 퍼는 뭐냐. 그래서 이 한 주당 번 그 돈을 주가로 나누면 얼마냐, 몇 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제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전체 지표 중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 사실 퍼예요. 퍼나 EPS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회계 언어 이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회계는 5가지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이제 그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현금흐름표 더 나아가서 자본면도 이런 거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주가가 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는 뭐냐?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주식수로 나누는 게 주가죠, 지금. 근데 시가총액은 뭐냐? 뭐에 대응이 되는 거냐?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얼마로 볼래? 시장에서는 뭐 그 얼마로 볼래가 왜 그러면 자본이랑 차이가 나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기대가 큰 회사들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훨씬 크게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우려가 큰 회사들은 자본이 이렇게 많아도 시가총액이 자본보다도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얼마로 볼 거냐는 평가예요. 실제로 상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주당 가격을 뭘로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 자본의 가치로 봐요. 주당 가치를. 국세청에서 그렇게 봅니다. 세금 때릴 때.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자본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겠죠. 왜냐 내가 이걸 평가하는 건 자유롭지만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아무리 평가를 안 좋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자본이 계속 커지고 있으면 시가총액도 같이 이제 늘어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면 이 자본을 늘리는 게 뭐예요? 순이익입니다, 바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면 되고, 만약 더 자세한 걸 이해하고 싶다 전편을 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순이익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시가총액이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이제 자본을 증가하는 거니까 배당이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자본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늘어나는 이유가 순이익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제 뭐 주식을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순이익이 증가해서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주가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순이익은 자본의 가치를 증가를 하고, 자본의 가치가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못하셔도 돼요.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뭐냐? 여기다 한 주 넣어놨어. 그러면 이 한 주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냐? 이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게 사실은 이자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배당에 이제 이자가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식에 지금 순이익이 들어오는 건 주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경영을 해서 돈을 더 벌어다 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안 주고 배당 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해서 이제 배당을 안 주는 거지, 실제로는 이 순이익이 주주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퍼는 뭐냐? 이게 막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돈을 회수하는데 몇 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몇 년이 걸리냐, 몇 년 단위가. 그러니까 퍼가 5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가를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의 가치만큼 얘가 돈을 벌어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당 넣으면 얼마나 벌지? 큰 게 좋나요, 작은 게 좋나요? 당연히 큰 게 좋죠. 내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지? 긴 게 좋나요? 여러분들이 투자했는데 10년 만에 여러분들 원금 회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퍼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 이 아재들, 주식하는 아재들이 다 퍼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퍼가 5야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데 회수하는데 5년 걸려, 지금대로 가면, 이대로만 쭉 한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아까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퍼에 대한 한계를 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퍼가 그래서 100년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추세대로만 가면은 나쁜 주식인데 더 추세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게 경영 능력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 말이 어렵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주식의 가치를 지금 자본에서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의 비를 얼만큼 늘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본을 늘리는 게 순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이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늘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랑 상관이 없어요. 이 지표는 특이하게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비해서 얼만큼 늘어가고 있느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경영을 잘하냐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업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야 순이익을 이만큼 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본이 작아도 이만큼 낼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철 만들려면 자산도 커야 되고 부채도 크고 자본도 커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익이 정말 요만하죠. 왜냐, 이만한 걸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철강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철강도 이제 뭐 사양업종인데 얼마나 벌겠어요 그걸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IT 기업 이런 것들 있죠. 바이오 기업. 별로 가진 건 없는데 막 특허 하나로 빡, 아니면 뭐 플랫폼 사업 하나로 빡, 게임 하나로 빡,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좋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업종 내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애들이 경영을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자산 수익률 똑같아요. 이제 자산에 비해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비슷하겠죠, 두 개가.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제가 안정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그거는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ROE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ROE만 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자본이 지금 얼마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무조건 당연히 가진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까 건 뭐예요? 주가에 비해서. 이거는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얼마나 버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크면 좋은 거죠.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너스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귀찮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하나제약 그 영상을 찍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제로 투 원책에 보면은 세상에는 뭐 독점 기업만 있고 경쟁 기업만 있어서 독점 기업은 돈을 벌고 경쟁 기업은 망한다. 결국엔 경쟁하다가 이익을 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뭐 네 가지로 나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점 과점, 뭐 독점적 경쟁 시장 뭐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독점력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은 다 하나씩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은 구글 광고 시장, 검색어 시장 독점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PC OS 시장 독점하고 있죠. 뭐 삼성 D램 시장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하는 시장이 있어야 회사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독점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잘 나는 회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분의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물건 하나 팔아서 얼마 남았냐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남기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남겨요. 그럼 이 지표는 어떤 거에 대한 지표냐? 경쟁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같은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는 경쟁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낮은 회사들이 어떤 게 있나요? 쿠팡 같은 회사입니다. 영마진이 나죠.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가 고사하기 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들 어떤 게 있나요? 통신사. 걔들 최대한 줄이려고 월급 많이 주는, 그래서 욕 먹으니까, 독과점을 하면 욕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제약 이런 애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게 나옵니다. 얘들은 잘 보면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영업이익률은 독점에 관한 지표로 생각보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당이 높다고 좋은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배당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주식회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거는 왜 생겼냐, 그러면 이 배가 이제 무역을 하러 떠나는데 리스크가 너무,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풍파에 침몰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를 사서 띄우고 돌아오면 배당을 나눠주는 게 주식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는데 야, 내년에 한 채 더 사서 두 채 띄우자. 그럼 우리 2배로 버는데 지금 굳이 이거 배당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좋은 판단이죠, 배당을 안 하는 건.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배당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해서 주가가 올랐겠죠. 언젠간 배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게 없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식 계속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현한 수익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년 뒤면 여러분들은 없겠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이제 미리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바이오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배당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당연히 이제 좀 있으면은 돈 훨씬 넘어. 지금 밀어넣으면 많이 버는데 왜 지금 배당을 해? IT 벤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안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고 안정적인 뭐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이러면 배당을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배당을 봐야 될 지표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그냥 이자처럼 받는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넣었는데 600원이 나와. 그럼 6%. 10,000원 넣는데 1,000원 나와. 그럼 10%. 이게 시가 배당률이죠. 당연히 시가 배당률은 높은 게 좋겠죠. 배당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은 뭐냐면 실제로 이 기업이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돈을 벌어서 왔어요. 무역 갔다 와서. 근데 이 돈을 배를 살지 이제 주주한테 돌려줄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주주한테 돌려준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돈을 번 것 중에 주주한테 실제로 바로 돌려주는 게 얼마냐, 배당으로 돌려준 게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높으면 좋지만 너무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자본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자본을 평가한 거라고 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건 좋은 거고 자본이 감소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번 게 있겠죠. 그게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다룬 퍼와가 순이익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런 갖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기업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만약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200억을 배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왜냐, 자본의 가치가 이제 시가총액, 자본의 가치를 평가한 게 시가총액인데 순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많이 해버리면 자본이 감소를 해버리니까, 자본이 감소를 해버리면 시가총액 평가한 게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많이 받았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서 다른 영상에서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배당락이 생기는 이유랑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이 있어요. 제가 왜 넣었냐, 이거 주당 배당금 이거 지표도 아닌데 그냥 배당금이잖아요. 근데 왜 넣었냐,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뭐 가치 투자도 아니라 진짜 배당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주당 배당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가 배당률이라는 거는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을 내가 아무리 꾸준히 잘 줬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당 배당금 100원, 120원, 14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시가 배당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배당 안 주는 기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당 성향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 배당금은 내가 일정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좋을 때는 이제 배당 성향이 낮아졌다가 난 똑같이 줬는데, 순이익이 안 좋을 때는 막 돈 못 벌었는데 그냥 똑같이 줬는데 이제 막 돈 많이 준 것처럼 이제 배당 성향 좋은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얘네들의 어떤 꾸준한 배당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시면 좋냐, 그냥 배당금을 정말 그냥 좋으나 안 좋으나 회사가 꾸준히 약간씩 성장하면서 줬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찾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업들은 잘 모르겠고 미국에는 정말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저도 몇 개 샀는데 최근에 주식을, 그런 주식들을 만약 배당 투자한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뭐 시가 배당률은 높으면 좋지만 아까 배당 성향은 너무 높으면 이제 뭐 수익률보다 더 높게 계속 배당을 해버리면 성장도 못하고 자본도 줄어들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끝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끝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얼마나 잘 버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이제 지금 그대로 가면 PER입니다. 몇 년이 걸리냐. 퍼가 3이면 3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고, 퍼가 100이면 100년밖에 안 걸린다. 100년이나 걸린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겠죠. 아까 여기 퍼 하나 이게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인 거는 이제 제가 ROE하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OE는 뭐냐? 이제 내가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영업이익률은 뭐냐? 내가 얼마나 독점력이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을 잘 주냐에 대한 거는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 그 다음에 배당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보셔도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는 분이 누구냐? 특히 이제 퍼, ROE, 이제 배당 이렇게 보시는 분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투자가 좋은 방식인가요? 저는 좋아하는데 저보다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해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느냐?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투자는 급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는 주식을 찾는 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언제가 좋냐? 그러면 이런 투자를 언제 하는 게 좋냐? 바로 요즘 같은 때예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을 때가 이제 미중 무역의 어떤 갈등이 되게 심화된 시기인데, 이런 때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적을 계속 잘 내고 있는 주식들은 하방 방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정말 높을 때 워렌 버핏식 투자가 잘 먹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재무가 정말 안정적이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까지 주는, 예금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야, 맨날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래서 뭐 사면 되는데 물어보실 텐데, 제가 세 번째 편에서 검색하는 거, 이제 이걸 통해서 종목을 찾아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또 그 찾아낸 거를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할 거니까, 그때 또 이제 구독을 눌러 놓으셔야 그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구독자가 벌써 300명이 됐던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로드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제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올릴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6월 달까지는 제가 꼭 올릴게요. 3편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랑 이제 뭐 의견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 뭐 피드백이 있다,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